안방 저녁. 또 나가는 거야? 오늘은 비도 오는데 집에 있지 그래? 비 오는 거랑 나가는 게 무슨 상관인데? 누구 만나러 가는 거야? 집에서 만나지 그래? 내가 신경 쓰지 말라 했지. 하루 종일 당신 옆에 웃느라 힘든 거 안 보여? 나도 나만의 시간을 가져야지. 그래야 당신을 더 잘 보살피며 지내지. 안 그래? 친구들하고 술 마시기로 했어. 늦을 거야. 그래, 즐겁게 놀고 와. 택시 타면 전화해. 응? 나 술 많이 먹고 온다고 혼내기 없어? 다녀올게. 저는 3년 전 사고로 휠체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내의 도움이 없으면 일상생활이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 전적으로 아내에게 의지하며 하루 종일 아내와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아내는 이 근방에서 아픈 나를 돌봐주는 착한 아내를 넘어 날개 없는 천사라고 불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 저 역시 이견이 없지만 밤이면 180도 달라지는 아내의 행동은 오직 저만 알고 있었습니다. 이틀에 한 번씩 밤 외출을 하는 아내가 어디를 가는지 궁금하지만 친구들을 만나러 간다는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말에 엄마랑 갈까 하는데 재수 씨한테 괜찮은지 물어봐라. 그럴게. 형은 요즘 잘 지내? 형수랑 조카들은? 네 형수 이번 달부터 마트에서 아르바이트한다. 애들이 어린이집 다니면서 그 시간 아깝다고 용돈을 번다나 어쩐다나 하면서 다니고 있어. 우리 쌍둥이 남매는 잘 무럭무럭 잘 크고 있다. 우리 조카들하고 놀러 가고 싶어도 못 간 게 아쉽다. 언제 조카들 좀 데리고 와. 재수 씨한테 잘해. 하루 종일 네 옆에서 얼마나 힘들겠냐? 나도 알아. 그래서 웬만하면 성질 안 긁으려 노력하고 있지. 형, 나 노트북 하나만 구입해줘. 집에만 있으니 심심해. 글 좀 써보려고. 프로그램 깔 때 녹화되는 프로그램도 하나 깔아줘. 녹화? 뭐하러? 그래, 알았다. 평생 휠체어 생활을 하게 됐는데 변화하는 모습 기록해보고 싶어. 그것도 나쁘지 않겠네. 네가 국문과를 나온 게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든다. 작가가 꾸민 너한테 적기일 수 있겠다. 내일 당장 제일 좋은 걸로 알아봐서 배송할게. 걱정 마. 고마워, 형. 나 피곤하다. 그래. 재수씨가 형제들끼리 수다만 떤다고 흉보겠다. 잘 자라. 형과의 통화를 끝내고 침대의 옆 빈자리를 손으로 쓸면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야 하는 직업상 포기했던 작가의 꿈을 다시 꾸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하나 꼭 확인해보고 싶은 것도 있었습니다. 병원, 3년 전. 이게 무슨 일이야? 정원아, 아이고 내 아들. 엄마 진정해요. 아무 일 없을 거예요. 재수 씨는 어디 있는 거야? 재수 씨. 어머니, 어떻게 해요? 정원이 어딨냐? 지금 수술실에 들어갔어요, 어머님. 저 무서워요. 혹시 수술이 잘못되면 어떡해요? 두 분 다 마음 굳건히 먹으세요. 아무 일도 없을 거예요. 저는 건설회사에 입사해서 건설 현장 점검을 나왔다 공사 중에 떨어진 철근에 깔려 사고가 났습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질 수 있었지만 생각보다 큰 수술이 진행되었고 중환자실에서 회복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어머니, 형, 정원이는 지금 어디 있어요? 무진이 왔어? 지금 막 수술 끝내고 중환자실에서 회복 중에 있다. 아휴, 우리 정원이 불쌍해서 어쩌면 좋냐? 왜요? 얼마나 다쳤길래 그래요? 어머님이랑 재수 씨는 어디 갔어요? 아무것도 안 가져왔다고 필요한 물건을 좀 챙기러 집에 갔다. 정원이 상태가 어떤데요? 철근에 떨어졌다고 하는데 크게 다친 건 아니죠? 정원이 깨어나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다. 수술은 성공했는데 척추 손상으로 다리를 못 쓴단다. 평생 휠체어 생활을 해야 한다나 봐. 정원이 이제 33살인데 어떡해요, 형님. 더구나 신혼 초인데 이게 무슨 일이래요. 우리보다 힘든 게 본일일 거다. 아직 깨어나지 않아서 그런데 깨어나면 어쩔지 싶다. 어머님하고 아버지가 놀라셨을 텐데 어떡해요. 아버지는 지금 집에서 정원이 깨어나기만 기다리고 계신다. 엄마는 지금 제정신이 아니실 거야. 무진아, 퇴근하자마자 와줘서 고맙다. 형, 정원이랑 나랑 그냥 친구인가요? 우린 중마고우인데 만사 제껴놓고 와야죠. 그나저나 수술은 잘 끝났다고 하는데 왜 아직도 안 깨어나는 걸까요? 제가 중환자실에서 깨어난 건 이틀이 지나서였습니다. 깨어나고 나서 저는 미친 듯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두 다리에 감각이 없었습니다. 장애를 얻은 것이었습니다. 그런 저를 진정시키려는 것은 아내였습니다. 오빠 괜찮아? 내가 곁에 있잖아. 내가 평생 오빠의 두 다리가 되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가희야 미안해. 내가 못나서 이렇게 됐어. 미안해.
그런 말이 어딨어. 이건 사고잖아. 오빠가 빨리 피하지 않았으면 더 큰 사고가 날 뻔했다고 했어. 정원아, 이 어미도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 이 어미가 너를 위해서 살 테니 아무 걱정하지 마. 그만들 우세요. 정원이가 더 힘들어하잖아요. 우리 정원이 강한 동생이니까 잘 견딜 거예요. 이제 그만 오세요. 자꾸 오시면 저도 힘들어요. 무진아 고맙다. 학교도 결근하고 지켰다며? 고맙다. 야, 임마. 우리 사이에 그런 말이 어딨냐? 괜찮지? 너는 누구보다 강한 놈이니까 잘 이겨낼 거라 믿어. 저는 6개월 더 병원에서 지내고 나서야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사고로 장애가 생긴 사람들이 겪는 감정을 모두 알았습니다. 처음에는 장애를 부정하는 분노를 시작으로 좌절과 순응의 과정을 거치면서 저는 저만 생각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동안 저는 저만 생각하느라 아내의 고통을 모르는 척하였습니다. 오빠, 자꾸 약한 말만 하면 나 힘들어. 우리 헤어지자. 나 이렇게 병신됐는데 너 붙잡을 이유 없어. 이럴 줄 알았으면 혼인신고 안 하는 건데. 당신 자꾸 이렇게 약한 소리만 할 거야? 내가 가긴 어딜 가. 나 안 가. 오빠 곁에 있을 거야. 지금은 그렇게 말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너도 지칠 게 분명해. 너 아직 젊어. 나 버리고 새 출발해. 왜? 나 보내고 오빠 새장 가들려고? 뭐? 내가 뭐를 해? 그러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내가 필요하면 필요하다고 솔직히 말해. 네가 필요하다고 솔직히 말해. 안 그러면 나 진짜 도망가 버릴 거야. 내가 복이 많나 봐. 너를 만난 순간부터 하루가 늘 행복했어. 나 너 필요해. 내 곁에 있어줘. 으이그, 그 말 하기가 그렇게 힘들었어? 나도 오빠 없으면 안 돼. 오빠가 어떤 모습이 되더라도 난 평생 오빠 곁에 있을 거야. 그러니까 나 밀어내지 마. 사고 후 아내는 정말 저의 재활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덕분에 다리를 제외하고 몸은 정상이 되었습니다. 사고 후유증으로 먹었던 정신약도 끊고 서서히 일상생활에 적응하며 지냈습니다. 퇴원 후 집에서 재활을 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아내는 날개 없는 천사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저 아내가 사고로 장애를 입은 남편을 지극정성으로 돌보는 그 사람이야? 어머, 얼굴도 예쁘게 정말 참하게 생겼네. 그렇지? 한 번도 인상 쓰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니까? 그렇게 하루 종일 간병하면 돈은 누가 번대? 산재랑 보험금 그리고 시댁이 돈 좀 있다고 들었어. 저기 남편 엄만가 하는 사람이 타고 다닌 차도 외제차로 좋아 보이더라고. 어머, 안녕하세요. 산책 나오셨나 봐요? 새댁도 산책 나왔어? 네, 남편이 집에만 있으려고 해서 억지로 나왔어요. 이렇게 바람 쐬지 않으면 더 우울하잖아요. 어쩜 저리 세심할꼬. 남편의 기분까지 맞추며 간병하는 사람은 처음 보네? 아저씨는 좋겠어요. 그렇죠? 네, 아내에게 늘 감사한 마음으로 삽니다. 그러셔야죠. 아내가 저렇게 잘 보살펴주는데 요즘 세상에 저런 사람이 없어요. 아이, 부끄럽게 왜들 그러세요. 당연한 일인데. 오빠, 우리 저기 산책로로 가볼까? 마음대로 해. 그럼 다음에 또 뵐게요. 아이고 참, 내 정신 좀 봐. 새댁, 지난번에 내가 담근 김치 맛있다고 했지? 경비실에 맡겨놨으니까 이따 갈 때 가져가. 이번에는 지난번보다 잘 됐더라. 정말요? 감사합니다. 아주머니 김치 너무 맛있어서 앉은 자리에서 반포기씩 먹어요. 나는 시골에서 올라온 사과 한 박스 맡겨놨으니 맛 좀 봐. 우리 친정이 사과 농장 하잖아.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이가 사과 좋아하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새댁이 요즘 사람들 같지 않아 더 마음이 가네. 우리 아파트를 넘어 동네에서 표창감이야. 당연하지. 그렇지 않아도 주민센터에 아는 사람한테 새댁 이야기했더니 너무 좋아하더라고. 조만간 좋은 소식이 갈 테니까 기대하라고. 아내는 아파트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인사로 모범이 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고 후 아내는 하루도 쉬지 않고 제 곁에 지키면서 저의 감정을 읽으러 노력을 하였고, 그런 아내를 더는 힘들게 하면 안 되겠다 싶어 제 성격도 긍정적인 사람이 되고자 노력을 하였습니다. 저의 하루 일과는 아침에 일어나면 아내의 도움으로 샤워를 하고 새 옷으로 갈아입고 식사를 하고 오전에 아파트 놀이터나 산책로에 가벼운 산책을 즐긴 다음에 점심을 먹고 아내는 3일에 한 번씩 마트에 장을 보러 가면서
저는 책을 읽는 걸로 아내를 기다리고 함께 잠자리에 드는 걸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오빠가 사고 나서 보는 두 번째 가을이네. 시간 참 빠르다. 2년 동안 한결같이 나를 위해줘서 고마워. 그리고 내가 많이 미안해. 그런 말이 어딨어. 난 하루 종일 오빠랑 있어 좋은걸? 너는 아직도 변함이 없니? 진짜 기회를 주는 거야. 무슨 기회? 또 도망갈 기회? 오빠도 대단하다. 나 그렇게 버리고 싶어? 이제 내가 싫어졌어? 아니, 난 여전히 네가 필요하고 너만 있으면 돼. 하지만 평생 이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힘들까 봐. 나는 어쩔 수 없다지만 간병하는 가족들은 말 못한 고통이 크다고 하잖아. 솔직히 장모님, 장인어른 보기가 너무 죄송스러워. 장애인이 되어버린 사위가 얼마나 믿겠어. 우리 부모님 그렇게 나쁜 사람들 아니야. 그리고 내가 괜찮다는데 왜 그렇게 약한 소리를 해? 엄마가 장모님 약급하라고 얼마 보내셨다고 했어. 이번 주에 엄마랑 형 온다고 했으니까 다녀와. 우리 엄마 아픈 거 오빠가 말씀드렸어? 왜 그랬어? 아픈 게 제일 힘든 거 나 몸소 느끼고 있는 사람이야. 당연히 신경 써야지. 고마워. 엄마 모시고 병원만 다녀오고 바로 올게. 아니야. 이왕 나간 거 맛있는 거 많이 사드리고 옷도 사드리고 와. 오빠는 진짜 섬세한 남자야. 오빠의 이런 배려 때문에 내가 떠나지 않는 거야. 사랑해. 모텔, 밤. 자기 요즘 뭐 먹어? 완전 헐크야. 이렇게 자기를 만난 순간이 산소통 매는 기분이야. 선생이 크게 힘쓸 일이 있어. 더구나 중학교는 초등학교, 고등학교와 달리 중간으로 좀 편해. 오빠도 자기랑 같은 국문과 나와서 왜 선생을 안 했지? 오히려 자기보다 오빠가 더 잘 어울리는데? 걔는 좀 특이했어. 문학은 몸으로 익히는 것이라고 임용 합격해놓고 건설회사를 가더라고. 덕분에 나만 병신 돌보는 불쌍한 년이 됐지. 에이, 그래도 대기업 회사라 처음에는 좋아했잖아. 그랬지. 돈도 잘 벌고 집도 잘 사고 얼굴도 그만하면 봐줄만 하고 무엇보다 감성이 풍부해서 여자 마음을 기가 막히게 알아주는 낭만보이였지. 난 경제학과라 감정보다는 숫자였지. 잘 사귀고 결혼도 잘했으면서 왜 그래? 잘했지. 너무나 잘했지. 그래서 결국엔 병신 데리고 삼팔자 더러운 년이 된 거지. 정원이 너라면 정신 못 차리잖아. 그만큼 내가 노력한 거 안 보여? 이건 보상이야. 내가 있는데 마냥 팔자가 더럽기만 하는 거야? 자기는 내 인생의 오아시스야. 정원이라는 숨막히는 사막 한가운데 작은 호수인 무진. 국어 선생님 나보다 문장력이 좋은데? 매일 책을 읽는 오빠 곁에서 놀아봐. 절로 시인이 돼. 그나저나 우리 매번 이렇게 밖에서 만나는 거. 응? 나 불편해. 그러지 말고 앞으로 집에서 만나자. 미쳤어? 정원이가 있는데 이 짓 하자는 거야? 자기 의외로 쫄보네? 서로 사랑하는데 당연하지. 그리고 적당히 놀아주다가 수면제 먹이고 재우면 돼. 수면제?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런 게 통해? 그래서 내가 싫다는 거야? 걱정하지 마. 가끔 너를 보면 알 수 없는 한계가 느껴져. 나도 죽일 년이지만 자기도 죽일 놈 아니야? 이왕 이렇게 된 거 확실하게 챙기고 버리는 거지. 처음부터 너의 속삭임에 대꾸를 하지 말았어야 했어. 어쩔 수 없는 올가미에 나도 갇힌 기분이야. 즐길 거 다 즐기고 이제 와서 딴소리 하겠다는 거야? 정원이 못지않게 나도 너 없으면 안 되는 거 알잖아. 아, 이제 오빠한테 있는 돈을 어떻게 빼돌릴 것인가 고민 좀 해봐야겠어. 보험금으로 매달 생활비는 나와도 진짜 알짜배기는 오빠가 지고 안 내놓고 있단 말이야. 뭘 지고 있는데? 회사에서 받은 산재보상금하고 사고로 명예퇴직하면서 땡겨받은 퇴직금을 찾아야 하는데 어디 있는지 몰라. 집안을 다 뒤졌는데도 안 나와. 분명 받는데 말이야. 정원이 와인 좋아하잖아. 분위기 내서 한번 물어봐. 정원이는 예전부터 돈에는 선심이 후한 편이었거든. 나도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니야. 아무래도 아주버님이 조정하는 것 같아. 아주버님이 회계사잖아. 나 없을 땐 사조한 게 분명해. 능그렁이 같은 자식. 형이 좀 그런 면이 있지. 정은이보다 계산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으로 사람을 질리게 하긴 하지. 처음에 내가 가난하다는 거 알고 탐탁지 않아 했지. 게다가 등록금까지 마련해준 걸 알고 화를 냈었지. 이번에는 확실히 찾아내서 나갈 거야. 내가 병신 곁에 있는 이유가 뭔데? 돈 때문이지. 도대체 정은이가 감추고 있는 돈이 얼마인데 그래? 못해도 5억은 넘지. 거기에 지금 살고 있는 집도 오빠 거이니까 합하면 200억은 좋게 나올 거야. 그 낡은 아파트가 그 정도였어?
지금 가장 핫한 곳으로 뜨면서 덩달아 집값까지 올라서 지금 챙겨야 해. 과연 우리가 먹을 수 있을까? 안 주겠다면 다른 방법을 써야지. 어떻게? 미친 사람으로 만들 거야. 지금 내가 만들어 놓은 이미지론 남편의 말을 들어줄 사람은 이제 없어. 여름몰이를 하겠다는 거야? 상황을 만드는 거지. 미치게 만드는 상황. 그게 바로 자기와 내가 밤마다 뒹구는 소리를 들려줄 거야. 아주 자연스럽고 뻔뻔하게 즐기기만 하면 돼. 여자들이 마음 먹으면 더 독하고 무섭다는데 그 말이 사실이었구나. 이러다 조금만 잘못해도 나도 버리겠는걸? 난 이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날 거야. 그러기 위해서는 오빠의 돈이 필요해. 그러니까 나의 계획에 잘 따라오기만 하면 돼. 오빠가 스스로 뱉을 때까지 말려 죽일 거니까. 원룸, 대학 시절. 무진과 저는 대학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둘 다 1학년 때 교내 100일장에서 수상하면서 국문관 안에서 나름 유명인사가 되었습니다. 저는 소설을, 무진은 시로 상을 받으면서 급속도로 가깝게 지내면서 무진이는 자기 자취방인 아닌 내가 살고 있는 원룸에서 거의 살다시피 하였습니다. 무진이는 어려운 형편의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건설 현장에서 했었고 저 역시 몇 번 따라다니면 선생보다는 세상을 배울 수 있는 노동자들과의 만남이 좋아 나중에 건설회사에 들어간 것도 있습니다. 여튼 무진과 저는 처음부터 죽이 잘 맞는 친구로 어딜 가나 함께였습니다. 이번 학기가 겨우 등록금 마쳤다. 이거 받아. 이게 뭔데? 엄마한테 말씀드렸더니 용돈이라고 주래. 매번 왜 이래? 이러다 내가 갚지 못하면 어쩌려고. 그럼 그때 가서 생각해보지. 이번에는 내가 준 거 아니야. 엄마가 주신 거야. 네가 남이냐? 이제 나의 또 다른 형제나 다름없는데 부모가 자식을 도와줄 수도 있지. 죄송스러워서 그러지. 우리 집에서는 겨우 대학 보낸 것만으로 할 일 다 했다 하는데 어머님은 반찬에 이렇게 용돈까지 챙겨주시니 내가 못난 놈 같고 죄인 같아서 그런다. 왜 그렇게 생각해? 살면서 갚을 일 없겠냐? 됐어. 그건 그렇고 이번 주말에 가희 만나는데 함께 갈래? 남의 데이트를 내가 왜 끼냐? 그리고 주말에 가회 있어. 가회 잡았어? 안 피곤하겠어? 아무리 방학이라고 해도 낮에는 건설 현상에 밤에는 과외까지 안 힘들어? 과외는 일주일에 3번이니까 괜찮아. 그리고 논술과외라서 덕분에 나도 책도 읽고 좋아. 서서히 가을이 오는데 준비는 잘 돼가? 야, 글 쓰는 사람들에게 신춘문예는 고시와 다름없는 것인데 쉽지 않다. 그러는 너는 준비 잘 돼? 내가? 나보다 글 잘 쓰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어허, 친구 무슨 말을 그리 서운하게 하나? 자네의 글에는 라벤더 향이 묻어있다네. 뭐? 라벤더야? 그래, 자네 글에는 후리지아 향이 있지. 이번에 신춘문예 등단해서 가희 씨에게 더 멋진 남자로 거듭나 봐? 신춘문예?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어. 아니 정확히 신경 쓰이는 일이지. 뭔데? 애정전선에 문제라도 생겼어? 우리 가희가 은근히 자격지심이 심하는 거야. 우리 집과 자신의 집을 비교하며 자신을 불쌍해서 만나주는 것이냐며 오는데 얼마나 난감한 줄 알아?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막무가내인 거 속상하다. 나는 이해가 간다. 나도 가끔 느끼는 감정이다. 그럼 설마 너도 나 보며 느끼는 거야? 아니라고 할 순 없지. 아마 가희 씨도 그런 마음으로 너의 마음을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것인지도 모르지. 그런 바보 같은 생각을 왜 하는 거야? 내가 사랑하면 그만인 거 아니야? 안 그래? 친구와 애인은 의미 자체가 다르니까 그러지. 아마 내가 가희 씨였다면 그보다 더한 자격지심을 보여줬을 거야. 아니, 곁에도 안 갔을지도 모르지. 가난이 죄는 아니잖아. 삶에 불편함이 있을 뿐이지. 가난이 불편으로 끝나는 것 같아? 아니, 대물림이야. 언제 끝날지 모르는 대물림의 또 다른 죗값이야. 그건 남자보다 여자가 본능적으로 더 잘 느끼는 거야. 그래서 늘 외롭고 힘든 거야. 글쎄,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왜 그래야 하는지 모르겠어. 너무 어려운 과제 같아. 그러니까 결혼하면 진짜 행복하게 해주면 되는 거야. 데이트 늦겠다. 어서 가. 그리고 어머니께 감사하다고 말씀드려. 다음 달에 본가에 갈 때 너도 같이 가자. 엄마랑 형이 좋아할 거야. 거실, 일주일 전. 모든 비밀을 알고 난 뒤 저의 몸은 급속하게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알지 말아야 할 걸 알아버린 저는 사고 때보다 더한 고통 속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처음 사건을 마주했을 때 느낀 충격은 시간이 갈수록 옅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강력한 빛으로 각인된 채 저의 정신을 좀먹고 있었습니다. 정원아, 너 얼굴이 왜 이렇게 상했니? 몸은 왜 더 말랐는데? 아가는 어디 갔니?
엄마가 주신 돈으로 처가에 갔어요. 가희도 숨 쉴 구멍이 있어야지. 어떻게 하루 종일 나만 책임지고 있어.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도 며느라가 같은 아이는 없다. 알고 있지? 결혼 초에 집안이 기운다고 주눅 들어있는 모습이 어찌나 안타까웠는지 몰라. 그런데 이제는 너를 간병하면서 많이 밝아진 걸 보니 마음이 놓인다. 더구나 여진이 너에 대한 지극정성이 그저 고맙지. 너 정말 어디 아픈 거 아니야? 지난번 통화할 때보다 목소리에 힘도 없고. 집에만 있는데 사람이 문제될 게 뭐가 있다고 그래. 나 정말 괜찮아. 참, 형, 온 김에 나 목욕 좀 시켜줘. 며칠째 씻질 못했더니 힘드네. 아가가 안 씻겨주니? 우리 아들 깔끔해서 하루라도 안 씻으면 힘들어하는데 엄마가 씻겨주랴? 엄마, 다 큰 아들 몸을 왜 씻겨줘요? 그거 선 넘는 거 아시죠? 간만에 정은이가 좋아하는 생선찜 해왔으니 상 좀 차려주세요. 제가 개운하게 씻기고 나올게요. 내 정신 좀 봐. 우리 아들 배고프겠다. 엄마가 맛있게 차려놓을 테니 천천히 씻고 나와. 욕실. 할 말이 뭔지 해봐. 형,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어. 누가 좀 전부 거짓말이라고 항변해줬으면 좋겠어. 재수 씨와 관련된 일이니? 돈 행방 찾고 있어? 등기랑 통장 있는 것 같아? 그건 예전부터 느꼈던 거야. 그래서 형한테 맡긴 거지. 그럼 뭐야? 이것 좀 봐. 저는 욕실로 가져온 노트북을 형에게 보여줬습니다. 노트북 안에는 상상을 초월한 사건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고 저만의 의심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형은 조용히 노트북에 담긴 녹화 내용을 보았고 잠시 한숨을 고르더니 형이 늘 지니고 다닌 USB를 꺼내 녹화본을 복사하였습니다. 더 있어? 녹음도 좋아. 있는 거 다 줘. 너는 모른 척하고 있어. 내가 이혼 준비할 테니까. 너 언제부터 알았어? 솔직히 말해야 해. 2년 전부터 외출이 잦았어. 친구 만나러 간다기에 그런 줄 알았어. 친구들을 만나고 왔는데 술 냄새가 전혀 나지 않았어. 누가 봐도 옷에 뿌리고 나타난 사람 같았어. 내가 형한테 노트북을 사달라고 했던 건 단순 의심을 지우고 싶어서였어. 이럴 때일수록 흔들림 없는 평소를 보여줘야 해. 통장과 등기를 내가 가져가길 잘한 것 같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엮을 수 있어. 걱정하지 마. 이 악랄한 것들. 엄마한테는 말씀드리지 마. 모든 게 끝난 다음에 그때. 걱정하지 마. 형이 알아서 할 테니까. 우선 좀 씻자. 나 아침마다 샤워해. 괜찮아. 넌 어떻게 할 생각이냐? 아직은 모르겠어.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고민 중인데 가희를 완전히 이해 못한 건 아니야. 내가 가희 입장이라면 나도 그러지 않을까 해. 어떻게 처음 마음처럼 끝까지 가겠어. 인간은 나약한 존재이고 너무 쉽게 무너지는 존재야. 가희는 내 두 눈을 잘 가렸고 난 모른 척했던 거지. 떠나지 않았던 건 재수 씨였어. 지금도 떠나지 않는 건 재수 씨야. 넌 아무런 잘못 없어. 형은 네가 많은 기회를 줬다고 본다. 그걸 이용한 사람은 재수 씨가 된 것뿐이다. 어머님 오셨어요? 그이는 어딨어요? 형, 나가야겠어. 머리에 물기 좀 적셔줘. 재수 씨 오셨어요? 사돈 어른들은 잘 계시나요? 아주버님이 욕실에 왜 들어가셨어요? 오빠는요? 정원이가 좀 씻고 싶다고 해서 제가 도와줬습니다. 그래요? 이상하다. 아침에 씻었는데? 그 사이에 찝찝해나 봅니다. 어서들 오너라. 엄마가 맛있는 저녁 차렸다. 제가 차릴 텐데 힘드셨죠? 별소리를 다 하는구나. 그래, 모두들 안녕하시니? 네, 어머님. 어머님이 주신 돈으로 병원도 다녀오고 용돈을 드렸더니 감사하다고 전화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신경 안 쓰셔도 되는데 고맙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네가 없었다면 우리 정원이 어떻게 살았을지 상상도 안 간다. 정원아, 입맛에 맞니? 볼 때마다 살이 빠져 걱정이다. 저도 걱정이에요. 한다고 했는데 제가 부족한 건 아닌 건지 속상해요. 오빠, 글 쓴다고 너무 무리하지 마. 난 오빠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좋아. 그냥 내 곁에 오래 있어주면 돼. 알았지? 고마워. 너희들은 이렇게 산 지도 벌써 3년이 넘었는데 힘들지 않니? 본가에 들어와 사는 건 어떻니? 혼자보다는 둘이 낫지 않겠니? 나도 더 이상 미안해서 더는 못 기다려주겠구나. 아니에요. 어머님이 보시기엔 제가 부족했나 봐요. 그래, 가희 말이 맞아. 난 지금이 좋아. 어머니의 발언에 조급해진 아내의 낯빛이 어두워지더니 모두 돌아간 후에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낮과 밤이 너무도 다른 아내이기에 저는 늘 긴장 상태로 지내야 했습니다. 이렇게 변하게 된 계기는 아무래도
무진이를 만나고 시작되었습니다. 둘 사이의 연애 말고도 가져야 할 것이 있어 보였습니다. 그 가져야 할 것이 무엇인지 얼마 전에 알게 되면서 저는 그를 핑계로 아내를 멀리하였습니다. 당신, 내가 준 약은 꼬박꼬박 먹는 거야? 왜 먹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지? 내가 당신이 준 약을 왜 거부해? 나를 위해 주는 건데. 오빠, 이런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 친정에서 돈이 필요할 일이 생겼어.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무슨 일이라도 생겼어? 막내가 좀 다쳤어. 등록금 벌겠다고 오토바이 배달 아르바이트를 했었나 봐. 많이 다쳤어? 지금이라도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그 정도는 아니야. 그냥 가벼운 골절이야. 그런데 우리 집이 워낙 없어서 이런 말 꺼내기 미안해. 어떻게 도움을 주고 싶은데. 얼마가 필요한데? 내가 입금할게. 이왕 주는 거 조금 무리하더라도 좀 줬으면 해. 필요한 액수를 말해. 바로 보내줄게. 그럼 5천 정도 가능해? 그러지. 이따 이체해줄게. 고마워, 오빠. 그 돈이면 졸업까지 탈 수 있겠다. 근데 오빠, 당신 산재 보상금과 퇴직금은 어디에 있어? 보험사에서 매달 보험금이 나온다고 하지만 앞으로 몇 년 후면 끝나는데 어떻게 생각해? 그렇네. 생각해보니 보험금도 한정이 있었네. 걱정하지 마. 돈이 필요하면 내가 바로 이체시켜줄게. 설마 내가 돈을 쥐고 있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 당신이 그동안 돈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없어서 나도 민감하게 생각 안 했던 것 같아.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해. 줄 테니까. 거실, 작은 방, 밤. 무진이 너 올 때마다 내가 피곤해해서 미안하다. 네 몸이 중요하지. 내가 무슨 상관이야. 요즘 얼굴이 안 좋다? 잠은 좀 자는 거야? 잔다고 하는데도 이상하게 피곤하네. 너 요즘 다시 글을 쓴다며? 잘 생각했다. 대학 때부터 네 글은 좋았으니 이번에야말로 신춘에 도전해볼 만할 거야. 정작 국어 선생은 난데 난 놓은 지 오래다. 글은 무슨 그냥 신면잡기만 쓰는 거지. 그래도 요즘은 더 늦기 전에 정식으로 공부를 더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막상 공부하게 되면 우리 가희가 더 힘들어질까 봐 미안해서 말을 못하고 있지. 그런 말이 어딨어. 공부가 하고 싶으면 해. 내가 옆에서 다 도와줄 테니 걱정하지 마. 우리 가희는 너무 착해서 내가 죄인이 된 기분이야. 안 그러냐, 무진아? 어? 응, 그렇지. 나도 그렇게 생각해. 재수 씨가 워낙 너를 사랑해야지. 부럽다, 임마. 무진아, 너도 이제 좋은 짝 만나서 결혼해야지. 해야 하는데 너만큼 행복할 자신이 없어서 망설이고 있지. 우리 가희는 어때? 야, 무슨 농담을 그렇게 재미없게 하냐? 오빠, 사람 앞에 두고 뭐 하는 거야? 너 우리 가희 좋아했잖아. 결혼하기 전부터 좋은 사람이라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했잖아. 살아보니 네 칭찬이 맞더라. 병신이 다 된 남편이 뭐가 좋다고 떠나라고 해도 고집인지 아집인지 이렇게 붙어있는 거 보면 대단한 현모야. 그렇지 않냐? 그야 그렇지. 그런데 왜 그런 말을 해? 아, 덥네. 난 바람 좀 쐬고 해야겠다. 가긴 어딜 가. 나가지 마. 나가는 순간 이혼이야. 뭐? 오빠 진짜 왜 이래? 약 먹었으면 그냥 자. 맞아. 네가 무진이가 올 때마다 수면제를 줘서 내가 꽤 힘들어했었지. 그러다 희미한 의식 속에서 듣지 말아야 할 것까지 들을 때면 죽고 싶었지. 오빠. 정원아. 왜? 내가 모를 거라고 생각했어? 두 사람 너무 티나게 내 집에서 불륜을 저질렀잖아. 밖에서 한 짓은 내가 뭐라고 하지 않겠어. 왜? 내 눈으로 직접 보지 않았으니까. 당신, 내가 준 약 안 먹었던 거야? 처음에는 먹었지, 바보처럼. 착실하게 믿고 먹었지. 근데 두 사람 그거 알아? 내가 다 녹화를 해뒀거든. 두 사람의 좋은 시간을 방해한 꼴이 되었나? 둘의 대화에서 재밌는 이야기가 들리더군. 내 돈이 탐난다는 말 말이야. 가희야, 미안하지만 그 돈은 나한테 없어. 아주버님이지? 빨리 가져와. 내가 왜 여태 병신인 너랑 살아줬는데 병신 간병하는 게 얼마나 거지 같은 줄 알아? 내가 네 하녀도 아니고 부인인데 잠자리 한 번 할 수 없는 채로 시체 마냥 지내야 하는 게 얼마나 비참한 기분이 드는 줄 알아? 이왕 이렇게 다 알게 된 마당에 솔직히 말할게. 나 무진 씨랑 살고 싶어. 그리고 당신한테 최선을 다한 수고비는 받아야겠어. 줘야지. 날 간병한 값에 대한 지불은 해야지. 그건 무진이가 줄 거야. 그렇지, 무진아? 뭐? 살면서 한 번쯤은 은혜 갚은 날이 오지 않겠냐고 말한 널 난 기억하고 있다. 그 은혜 말고 우리 가희에게 좀 갚아줬으면 바란다. 보다시피 난 이렇게 병신 되어버려서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 무진이 너는 나의 절친한 벗이니까 너에게 주는 마지막 기회니까 잘 활용해봐.
난 당신에게 받아야 할 돈이 더 남았어. 이 집과 당신 보상금, 퇴직금 내 앞으로 돌려놔. 그걸 바라고 있었어? 아쉽지만 그 돈은 나한테 없어. 누구한테 가 있는지 잘 알고 있지? 자신 있으면 찾아가. 오빠! 너희들 불장난은 여기서 눈 감아주겠어. 소송을 원하면 얼마든지 해줄 수도 있어. 하지만 잘 생각해봐. 누가 손해가 될지 말이야. 날개 없는 천사가 알고 보니 추악한 괴물이었다면 사람들이 여전히 너를 좋아할까? 네 말을 믿어줄까? 바다. 이혼 후. 형, 오랜만에 바다를 보는 것 같아. 괜찮냐? 좋아. 아니, 오히려 홀가분해. 앞으로 어떻게 살 거야? 이제 자립할 거야. 언제까지 남의 손을 빌릴 수 없어. 다리는 영 가망이 없다고 하든? 척추신경이 돌아오지 않는 이상 희망 고문이래. 형, 가희 이야기 들은 거 있어? 무진이는 어디 있대? 너는 아직도 그 둘의 팽방이 궁금한 거야? 아직도 미련이 남았어? 미련이 남아서가 아니라 더 일찍 보내주지 못한 미안한 마음 때문이지. 합의 이혼은 재수 씨를 위한 것이었지? 불륜이라고 소송 걸어서 뭐해. 이미 끝났는데. 그리고 가희도 고생했잖아. 사고 후 가라고 말했는데도 남은 건 가희였어. 가희 덕분에 힘든 시기에 버틸 수 있었어. 어떻게 보면 가희도 불쌍한 여자야. 집안에 끌어들여 버젓이 불륜을 저지른 두 사람이? 어떻게 그런 뻔뻔한 행동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냐? 나는 너처럼 복잡하고 감성적인 이해력이 떨어져서 그런지 몰라도 합의 이혼은 아니었다고 본다. 제일 괘씸한 것은 무진이 그 자식이야. 평생 친구라고 떠들고 다니던 놈이 친구의 아니라 바람을 피운다는 게 말이 되냐고. 그건 그저 본능을 이기지 못한 짐승일 뿐이야. 가희랑 연애할 때도 나보다 무진이가 가희를 더 좋아했어. 그거 알면서도 내가 결혼한 거야. 처음부터 잘못 맞춰진 단초였던 거야. 형이 내 입장이 된다면 나처럼 이해 가능할 거야. 나도 이해하기까지 누구보다 힘들었어. 참고 또 참아가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야. 그렇다고 용서한 것은 아니야. 이해와 용서는 엄연히 다른 거니까. 그래, 절대 용서하지 말아라. 재수 씨는 친정 식구들하고 함께 지방 어딘가로 이사 갔다고 들었다. 자세한 소식은 나도 몰라. 무진이 그 개자식은 유학 떠났다고 하더라. 너한테 미안했다고 전해달라고 뻔뻔하게 나한테 문자 보내왔더라. 곧 바로 전화했는데 안 받더라. 아무래도 비행기 출발하기 전에 남긴 것 같아. 그 자식 유학 마치고 오면 내가 쫓아다니면서 회방 놓을 거다. 나쁜 놈. 형, 이제 비워. 다 지난 일이야. 난 이제 홀로 서기를 하도록 노력할 거야.